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수렁에 빠져 있는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조합, 그러니까 이민 정책, 관세 정책, 그리고 가상자산 정책, 이 정책 조합에도 실패를 했지만은 또 정책은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물리학에서 속도는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그 경제 현상에서 속도는 그 성패를 좌우해요. 즉 실물 경제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회복시킬 수 있죠. 속도에 따라서. 당연히 금융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속도 조절에 실패하면 망가질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정책 조합, 즉 포리스 믹스라고 해요. 재정학에서는. 이걸 보면 정책 조합도 그 GDP 성장률을 제외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금융시장 망가뜨리는 정책이죠. 속도 조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부동산만 전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 시장에 돈을 벌었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갑과 을이 대치가 되면 갑이 이기요. 근데 이제 갑, 을은 그 건물주는 아니에요. 경제 환경에 따라서 갑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경제가 좋을 때는 갑이 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을 짓는 건설업자예요. 그런데 경제가 망가지면, 즉 부동산 시장 환경이 악화되면 오히려 그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환경에 따라서 갑을이 바뀌는데, 근데 정책 조합은 즉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관세 정책이나 이민 정책, 뭐 가산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그 조합의 실패에도 망가지고 속도 조절의 실패에도 망가져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책 조합은 일부 경제 전문가, 지금은 뭐 일부인지 모르겠는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다수가 그 경제 전망에 실패를 했는데, 아마 올해 트럼프 정부 들어와가 소수만이 안 좋을 거다고 했을 거예요. 연초에. 최소한 3월 초만 하더라도. 불과 한 달 전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책 조합의 실패, 속도 조절의 실패, 이 속도 조절은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속도 조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조금의 시차를 두고 하거나, 즉 이민 정책이 시급하다고 하면 그거는 뭐 집권과 동시에 하고, 관세 정책은 1년 후에 한다는 시차를 둬야 되는 거예요. 속도 조절이지 이것도요. 또 정책의 대응, 지금은 관세 협상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이거 빨리 끝내지 않으면 미국 경제 침체 빠져요. 속도가 그래 중요해요. 그리고 뭐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뭐 4개월 이상 그 지속되면 이것도 또 다른 시장에 영향을 줘요. 그만큼 이제 속도 조절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속도예요. 질량보다도 큰 것이 그 속도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분 그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속도라는 얘기를 상당히 그 강조를 했는데, 그 실탄이 왜 우리 몸을 뚫잖아요, 그죠? 뭐 실탄 크기는 우리 손가락 크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성인 손가락 크기예요, 실탄이. 근데 이 조그만 크기가 뭐 질량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호랑이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속도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우리 경제 현상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경제 정책의 파워라 할까? 효과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실패냐 아니면 성공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정책도 속도 조절에 실패하면 성공하는 거고, 실패하면 그 정책은 실패하는 거고, 또 조그만 경제 정책이나 재정 정책도 속도 조절에 성공하면 이거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속도는 물리학도 중요하지만은, 물리학에서도 중요하지만은 경제 정책이나 재정 정책도 대단히 중요하다. 즉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경제는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정책은 정책 조합도 실패, 속도 조절도 실패하고 있다. 거의 부동산 시장에서 갑이하는 행세 하듯이 한다 이거죠. 그 경우 부동산은 갑이 성공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동산 시장 환경에 따라서 갑을이 바뀌긴 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예를 들면 2022년 초에는 2022년 초입니까? 2021년이네, 그죠? 2021년 상반기에는 집을 가진 사람이 갑이었어요. 그런데 금융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즉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갑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2022년 시작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환경을 읽어내지 못하면, 경제 전문가의 역할이죠. 읽어내지 못하면 갑이 을이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국민경제는 속도 조절을 못하거나 정책 조합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도 제가 뭐 정치에 관여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정치가들 수준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수업을 안 했어요.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한다면, 뭐 우리로 치면 농부가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는 거 똑같아요.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농부가 대한민국 경제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아무리 농업 전문가를 할지라도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 다른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수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학을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고 어느 날 대통령 되겠다고 뛰어드는 거죠. 그거는 실패 확률 거의 100%예요. 그분들은 속도도 모르고 정책 조합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역학관계죠. 경제도 역학관계가 있거든요. 그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 강하게 몰아붙이면 저항해요. 중국이 지금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모두 망가져요. 그래서 속도도 중요하고, 아까 시차도 중요하고, 정책 조합도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금융강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더 아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작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금융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은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이 실패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복잡하다고 하면서 복잡계 이론으로 얘기하거든요. 복잡한 거예요. 미국 경제가 그 중국 경제보다는 그 다양성이 이제 많다는 것 자체가 장점도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트럼프는 제가 뭐 기본적으로 뭐 물리학에 기반이 없는 뭐 경제 정대는 물리학 공식 외운 거를 또 물리학 공부했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경제 이론도 암기를 한 그 경제학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엠버이는 PT라고 하는 화폐 교환 방정식을 대부분 암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화폐는 물가만 자극한다든지, 화폐는 앞에서도 그래 얘기했지만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가만 자극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다거나 화폐 속도, 유통 속도는 일정한다거나, 또 GDP는 기간 개념인데 그 이론은 아주 뭡니까? 정태적 분석, 그 시간의 흐름을 부정하는, 쉽게 하면 물리학에서 하면 공간을 분리할 수 없는데 마치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는 경제 이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아는 것이 경제를 위험하게 해요. 근데 그런 걸 아는 경제학자도 거의 없거든요. 우선은 엠버이는 PT라는 화폐 교환 방정식을 대단한 이론으로 생각하는 중앙은행들, 또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요. 여하튼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정책 조합은 이미 실패를 해버린 거고, 근데 이제 이걸 수습하는 게 결국은 뭐 통상 협상이잖아, 그죠? 뭐 중국과 미국의 협상, 중국과 일본의 협상, 이게 시간 끌기를 하면 미국 경제도 크게 망가질 수 있어요. 피상적으로 보면 갑이 미국이에요, 지금.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그렇지만은 속도 조절에 실패하면 갑도 희생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리학 기반이 없는 경제 전문가는 그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 지식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가 이제 뭐 화폐 유통 속도와 자산 가격 결정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화폐 유통 속도는 실질적인 화폐 유통 속도예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화폐 유통 속도가 아니에요. 예? 실제로 이제 뭐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화폐 유통속 크게 다르지, 그죠? 뭐 경기가 망가지면 돈은 부동산에 많이 풀었는데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즉 화폐 유통 속도는 현저하게 둔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화폐 유통 속도와는 거리가 멀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화폐 유통 속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즉 실질적인 화폐 유통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고, 자산가격 결정 원리는 그렇잖아요. 전체 자산의 1%는 뭐냐? 0.01%만 거래돼도, 즉 강남 아파트 시장에서 한 채만 거래돼도 가격이 오르잖아요. 전체 가격이. 반대로 강남 전체 자산 중에서 뭐 그저 한 10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다른 부동산 아파트가 큰 폭 하락하는 거예요. 바로 이 결정 원리 때문에 이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 정책도 6월 말까지 해결 못하거나, 또 금융시장도 그 다수가 뭐 가상자산에 투자한다거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거는 희생이 불가피해요.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도 망가지고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채권 다 망가질 수 있어요. 하여튼 오늘은 그 트럼프 정책 조합은 이미 실패를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속도 조절인데, 속도 조절도 역시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왜? 트럼프는 부동산 시장에서 갑을의 위치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정책 조합, 폴리시 믹스나 속도, 뭐 상호
관세 협상 그죠? 협상 속도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그 지금과 같은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것도 이제 일종의 기간 개념의 속도거든요.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 그러니까 뭐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원래 3분기부터 미국 증시는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악화될 우리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